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 안경 렌즈의 다양한 코팅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배울 거는 음, 반사 방지 코팅. 이 반사 방지 코팅은 조금 중요해요. 문제도 많이 나오고 내용이 조금 중요한 편입니다. 반사 방지 코팅이라는 거를 저희가 왜 할까요? 반사 방지 코팅을 하지 않으면은 렌즈의 전면이나 후면에서 이렇게 뭐 빛이 약간 반사가 되면서 유량상이나 아니면 번쩍거림 이런 게 발생을 해서 안정 피로가 발생을 하고 시야를 방해하기 때문에 이런 방사 방지 코팅을 하는 이유는 유량상이나 번쩍거림이 발생을 하면 안정 피로 혹은 시야 방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반사 방지 코팅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반사 방지 코팅을 하지 않으면 CR39 혹은 크라운 유리에서 반사가 몇 퍼센트 된다고 했었는지 기억나실까요? 그 공식에 넣으면은 전후면에서 약 4% 정도 이제 반사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8% 정도 반사가 된다고 그때 저희가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반사되는 빛 때문에 시야도 가리고 피로감도 생기고 유령상도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반사 방지 코팅을 하는데,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반사 방지 코팅을 했을까요? 요거는 빛의 간섭, 현상을 이용을 해서 반사 방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림을 그리면 이런 파동과 이런 파동이 서로 더해져서 이렇게 서로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겁니다.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방사 방지 코팅의 조건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로 나눠서 배웠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위상 조건. 그래서 첫 번째 위상 조건. 그러니까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조건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첫 번째가 위상 조건이고, 우리가 요것은 코팅막의 두께와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이 어떻게 됐었는지 기억이 나실까요? 요거는 코팅막의 두께는 4 곱하기 방막의 굴절률 분의 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굴절률과도 관련이 있고, 이 두께라는 것은 투과하고자 하는 파장의 4분의 1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광파장의 4분의 1 정도로 두께를 할 경우 간섭 현상이 이에 반사를 방지할 수 있는 거고요. 이 4분의 1은 투과하고자 하는 광파장에, 그러니까 투과하고자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반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투과하고자,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빛 파장의 4분의 1로 한다. 그리고 크게는 두께는 4 곱하기 방막의 굴절률 분의 파장이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 두 번째 조건은 뭐가 있었을까요? 두 번째 조건은
진폭 조건이 있었습니다. 진폭 조건. 진폭 조건은 어떤 거였냐면은 이거는 이제 코팅막의 굴절률과 조금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요거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방막의 굴절률은 루트 렌즈의 굴절률이다. 그래서 똑같은 말은 방막의 굴절률의 제곱은 렌즈의 굴절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코팅막 굴절률과 조금 관련이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 이 위상 조건이 두께, 이 두께가 이제 아예 굴절률과는 상관이 없는 건 아니고요. 이 진폭 조건이 굴절률과 관계가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사 방지 코팅을 단일층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소재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단층, 그러니까 단일 소재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소재들을 같이 하는 게 차단율을 높인다고 했어요. 반사 방지를 더 많이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일층보다는 다층, 여러 층이 방사 방지 효과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런 다층 반사 방지를 이제 멀티 코팅이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배웠던 거는 이제 하드 코팅. 하드 코팅은 어떤 거였을까요? 하드 코팅은 조금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우리가 이 플라스틱 렌즈가 단점이 어떤 게 있었는지를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플라스틱 렌즈는 어떤 단점이 있었냐면 조금 잘 깨진다고 했어요. 잘 깨지는 게 아니라 긁힌다고, 내 마모성이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충격성은 좋지만 이제 조금 잘 흠집이 나고 스크래치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흠이 잘 난다는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코팅입니다. 그래서 하드 코팅이란 플라스틱 렌즈가 흠이 잘 난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코팅?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드 코팅은 모든 코팅 중에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하드 코팅을 가장 기본적으로 하고 그 위에 이제 뭐 반사 방지 코팅도 하고 염색, 착색 뭐 이런 거를 하는데, 우리가 대표적인 하드 코팅의 코팅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디핑, 침지법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코팅 방법으로는 침지법. 침지법이라는 게 이제 말 그대로 코팅시킬 렌즈를 용해강에 이렇게 담궜다가 빼서 이렇게 건조시키는 게 이제 침지법이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하드 코팅을 하고, 그 다음 배웠던 또 코팅은 어떤 게 있었냐면 자외선 및 유해강선 혹은 청색광 차단 렌즈. 요거는 이제 자외선이나 청색광을 차단해주는 렌즈고, 먼저 자외선을 먼저 알아볼게요. 자외선이란 우리가 자외선은 크게 이제 파장에 따라서 뭐 UVA가 있었고 B가 있었고 C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게 파장이 긴 거였는지 짧았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C가 이제 가장 파장이 짧은 거, 그리고 A가 가장 파장이 긴 거. 그래서 C가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있지만 오존에서 흡수가 된다고 했고, B는 이제 각막에서 대부분 걸러진다고 했고, A는 이제 가장 깊숙하게 침투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황반병성이나 이런 게 안질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차단을 해주는데, 차단하는 방법은 유리 렌즈에서는 산화세륨 을 같이 용융해서 제작을 합니다. 모노모 자체에 이 산화세륨을 같이 넣어서 제작을 하고, 플라스틱 렌즈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플라스틱에서는 이제 UV 차단제를 침지해서, 이것도 이제 침지법으로 렌즈를 침지하여 이렇게 제작을 한다는 걸 같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유리 렌즈는 아예 산화세륨을 용융 같이 넣어서 제작을 하고, 플라스틱 렌즈는 UV 차단제에 디핑을 해서 건조시키는 방법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청색광 차단 렌즈는 좋지 않은 청색광이 있고 좋은 청색광이 있기 때문에 나쁜 청색광, 좋지 않은 청색광만 차단을 하고 좋은 청색광은 투과시킨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좋은 청색광은 투과, 나쁜 청색광은 차단,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했었던 게 이제 미러 코팅, 미러 코팅도 했었는데, 미러 코팅은 어떤 거였을까요? 미러 코팅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방사 방지 코팅이라는 굉장히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미러 코팅은. 그래서 미러 코팅은 방사 방지 코팅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요거는 인위적으로 오히려 반사를 시키는 거예요. 빛의 반사를 증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내열 코팅, 내열 코팅은 어떤 거였을까요? 우리가 플라스틱 렌즈 자체가 열에 약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사우나를 가시거나 좀 온도가 높은 온도의 렌즈, 그러니까 안경을 보관하시면은 겉에 코팅이 깨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열 파괴 현상을 제거해주는 코팅이에요. 그래서 내열 코팅은 플라스틱 렌즈가 열에 약해서 코팅이 깨지는 열 파괴 현상을 제거해주는 코팅입니다. 그 다음에 배웠던 거는 오염 방지 코팅. 우리가 오염 방지 코팅은 어떤 거였을까요? 말 그대로
렌즈 자체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렌즈에 이제 아예 소수성이나 소유성, 기름기가 아예 끼지 않게 렌즈 표면을 만들어서 물이 튀어도 아예 그 렌즈에 붙지 않고 아예 떨어지게, 그리고 기름 물질이 렌즈에 붙지 못하게 소유성과 소수성을 만드는 겁니다. 기름과 물이 서로 그 렌즈의 표면에 붙지 않게, 그래서 오염을 방지하는 코팅입니다. 이런 코팅법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컬러 렌즈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컬러 렌즈 말 그대로 이제 색이 들어간 렌즈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선글라스 렌즈나 이런 게 이제 컬러 렌즈겠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컬러 렌즈를 크게 우리가 투과율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뭐 첫 번째는 시감 투과율이 있었고, 그리고 분광 투과율이 있었습니다. 시감 투과율과 분광 투과율은 어떤 거였을까요? 시감 투과율은 말 그대로 빛의 투과율, 그러니까 광 투과율이라고 할 수 있고, 요거는 이제 물체를 투과하는 광속과 물체에 입사하는 광속의 비, 그래서 쉽게 말하면 빛이 얼마만큼 통과를 했느냐, 그 퍼센트로 나타내는 게 시감 투과율이고, 분감 투과율은 말 그대로 각 파장에서 얼마만큼 빛이 투과하느냐라는 그 퍼센트를 그래프로 나타낸 게 이제 분광 투과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분광 투과율 그래프를 보고 이게 무슨 색인지 알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알려면 각 색만의 이제 특징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 배울 색은 회색입니다. 회색. 회색은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기억하실까요? 요거는 가시광선 영역의 모든 파장을 균일하게 흡수하고 차단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가시광선 영역의 모든 파장을 균일하게 흡수하거나 차단을 한다. 이게 이제 회색 렌즈의 특징이었고, 색각 장애자나 운전자들에게 조금 추천을 해주는 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색 렌즈의 분광 투과율 그래프를 보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그 그래프에 봤을 때 전체적으로 그래프가 그 높낮임이 없어요. 좀 일정하게 균일하게 흡수하고 차단하기 때문에 그 투과율이 거의 비슷하게 모든 파장에서 비슷하게 나오는 게 이제 회색이고, 두 번째 갈색. 갈색은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는 자외선 차단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조금 중요한 부분일 거예요. 회색에서는 이 가시광선 영역에서 모든 파장을 균일하게 차단한다는 게 좀 중요하고, 갈색에서는 자외선 차단이 좋다라는 게 조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빛의 산란을 줄여서 운전자에게 적합,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갈색 렌즈의 분광 투과율에서도 우리가 어떤 거를 보고 이게 갈색 렌즈의 분광 투과율 그래프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요거는 이제 자외선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파장이 좀 짧은 부분을 봤을 때 투과율 자체가 다른 렌즈보다 조금 작을 때, 투과가 조금 된다는 거는 그만큼 차단이 많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외선을 많이 차단을 해주는 그래프구나 를 보고 갈색을 고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녹색. 녹색은 어떤 거라고 했죠? 시감도가 좋아서 피로감이 좀 적은 렌즈라고 했어요. 말 그대로 이제 조금 눈이 편한 컬러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말 그대로 녹색이 이제 자연색에 가깝기 때문에 이질감이 매우 적어요. 그래서 굉장히 피로감이 적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녹색 렌즈의 분광 투과율은 뭐 회색이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그래프가 높낮이가 조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네 번째, 노란색. 이 노란색 부분도 시험에 좀 많이 나오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노란색 렌즈의 특징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노란색은 일단은 콘트라스트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사격 혹은 야간 운전 용으로 많이 사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콘트라스트라는 게 대비 감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색의 대비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격이나 야간 운전용으로 조금 쓴다. 근데 또 다른 특징은 자외선에 차단이 되는데, 적외선은 차단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노란색 렌즈의 분광 투과율 그래프를 보면 그 높은 파장 쪽, 파장이 높은 쪽, 적외선 쪽은 투과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차단이 안 되니까.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그래프를 보면 아, 이게 노란색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배웠던 거는 뭐 파란색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고 했죠? 요거는 이제 기능성보다는 패션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렌즈의 특징은 뭐 약간 이렇게 감소하는 듯하게 좀 떨어지는 듯하게 하는 그래프 근데 요거는 잘 나오진 않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그래도 그래프 같이 그려주시면 그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컬러 렌즈의 착색법에 대해서 조금 배웠는데 한 5가지 정도 배웠어요. 착색법에 대해서 5가지 정도 배웠는데 그거를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첫 번째, 염색 착색법. 요거는 이제 염색제를 렌즈 내부로 이렇게 침투시키는 거죠. 염색을 말 그대로 이제 염색액을 굉장히 80도에서 90도 정도 굉장히 가열을 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렌즈를 침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염색을 시키는 거고, 요거는 주로 플라스틱 렌즈에서 착색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배웠던 게 진공 증착. 요거의 가장 큰 특징은 색농도를 균일하게 할 수 있는 거고, 이 진공 증착은 유리와 플라스틱 둘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배웠던 게 침투, 그리고 융착 착색법. 이게 3번 4번이겠죠. 침투가 3번, 융착이 4번. 요거는 둘 다 안경 렌즈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착색법이고, 5번은 어떤 거냐면 용융 착색법. 요거는 이제 광학 유리를 제조할 때
착색 물질을 첨가해서 함께 용융시키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용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렌즈의 두께에 따라서 착색 농도가 차이가 날 수가 있는 단점이 있고, 용융 착색법은 유리 렌즈 착색 때 사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착색 렌즈를 조금 정리를 했고요. 우리가 이제 착색 렌즈라는 것 자체가 색이 들어가는 렌즈잖아요. 그래서 색별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를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그 그래프만 보고도 색을 고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배울 안경 렌즈는 편광 렌즈입니다. 편광. 편광 렌즈는 어떤 거였을까요? 편광 렌즈는 이제 편광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되죠. 편광이라는 건 빛 에너지 입자가 어느 특정 방향으로 진동하는 빈도가 높은 거, 그러니까 어떤 특정 방향으로 조금 강한 빛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느 특정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이다. 한쪽 편으로 조금 치우쳐져 있는 빛이다. 말 그대로 한쪽 방향으로 조금 방향을 이렇게 진동하는 빛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연광과 편광을 조금 구별을 하는 게 좋고, 자연광은 이렇게 있을 때 모든 방면으로 이렇게 진동을 하면서 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자연광이겠죠. 편광은 예를 들어서 이쪽 방향, 한쪽 방향으로만 특정 지어서 진동한다. 그래서 이게 편광이다. 이게 이제 편광인데, 편광 렌즈는 이런 편광 현상을 이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편광 렌즈는 눈부심을 조금 방지해 주고요. 그리고 이 편광 렌즈는 시력 보정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굴절력이 들어간 렌즈에도 편광 렌즈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편광 렌즈는 시력 보정용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편광 렌즈는 특정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만을 통과시키는 렌즈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90도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만 통과하고 싶다, 그렇게 원하는 방향만 진동하는 빛만을 통과시킬 수 있는 렌즈예요. 이게 이제 편광 렌즈고, 이제 편광 렌즈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렌즈 내의 빛을 통과시키는 방향을 편광 렌즈의 축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렌즈 내에 빛을 통과시키는 방향을 편광 렌즈의 축방향이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렌즈 내의 빛이 90도인 것만 통과시키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편광 렌즈의 축방향을 90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90도인 빛만 통과시키고 싶으면 편광 렌즈 축방향을 90도로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편광 렌즈의 축방향을 90도로 한다라는 거는 편광 렌즈를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90도 방향으로. 그럼 빛이 어떤 빛만 통과할 수 있느냐? 이 90도인 빛만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180도 빛은 이 편광 렌즈가 막아주고, 그래서 그림을 조금 그려보면
이런 빛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빛이 이 편광 렌즈를 통과하면 이 빛만 남는다는 겁니다. 이해가 됐을까요?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편광 렌즈의 가장 큰 특징이고, 또 외워야 될 거는 조제 가공 축은 편광축과 직교하는 방향이다. 그래서 위에 렌즈를 다시 볼게요. 우리가 90도인 빛을 통과시킨다고 했으니까 편광 렌즈의 축 방향은 90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 렌즈의 조제 가공 축은 90도에 직교하는 방향이 180도라는 거예요. 이게 조제 가공 축이라는 겁니다. 조제 가공 축이 180도라는 것은 편광 축 방향이 90도고 내가 통과시키고자 하는 빛의 투과 축은 90도가 되는 거겠죠. 그거를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각형 모양과 원형 모양을 놨을 때 이런 사각형 모양이면 어떻다고 했죠? 짧은 길이 방향이 편광축이 된다. 그러니까 이 길이가 지금 짧잖아요. 가로보단 세로가 짧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로 방향이 편광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각형에서 여기서는 편광축이 90도가 될 거고 조제 가공축은 180도가 될 거고 내가 투과하고자 하는 빛 투과 방향도 90도가 될 겁니다. 편광축과 같으니까. 그럼 이번에 이제 원형일 때, 이런 원형일 때는 이렇게 끝에 페인트가 이렇게 칠해져 있어요. 그럼 이 페인트를 칠한 이 방향이 어떤 방향이 될까요? 이 페인트 방향이 조제 가공축이 되는 겁니다. 페인트 방향이 지금 180도로 있으니까 편광축은 90축이 되겠죠. 왜냐면 이 페인트 방향이 조제 가공축이고 조제 가공축과 편광축은 직교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편광축이 90도, 조제 가공축이 180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편광 렌즈 자체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각도, 축을 다르게 하는데 우리가 수평면 반사되는 빛을 차단을 하고자 해요. 그래서 뭐 낚시나 아니면 스키 뭐 이런 것처럼 이 수평면에 반사되는 거를 했을 때는 수평면 반사되는 빛을 막기 위해서는 편광축이 90도가 돼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수평면에서 반사되는 빛을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수평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빛이 이렇게 쭉 들어와서 이 수평면,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쭉 들어오겠죠. 그래서 수평면에 반사되는 빛은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반사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반사를 막으려면 우리가 편광 렌즈의 축을 수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이 여기를 통과하지 못하게, 왜냐면 우리가 편광축을 90도로 했다라는 것은 통과하고자 하는 빛이 90도니까 이렇게 수평면에 반사되는 이 180도를 차단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수평면에 반사되는 빛을 막기 위해서는 편광축을 90도로 한다. 그러면 수직면에서 반사되는 빛을 막기 위해서는 편광축이
180도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여기 해가 있어. 그럼 여기서 이렇게 반사가 되면 이 빛은 이 방향으로 움직일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요 빛을 막기 위해서는 평광 렌즈가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죠?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를 써야 우리가 이 180도로 통과하는 그 진동하는 빛만 통과시키고 이렇게 수직으로 오는 빛을 차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면에서 반사되는 빛을 차단해 주려면 평광축이 180도로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